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1013번 때부터 진행이 되고요. 문제 유형은 총 17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 하나 잠깐 정리해 보면, 지나는 점이 x1, y의 1일 때 이렇게 쓰고, 이 자리에는 기울기를 갖다가 쓰도록 돼 있죠. 요게 고등과정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거니까 요걸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요 두 점을 지나는데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난다. 그럼 일단은 점과좌표에서 중점은 2분의 x 다 더해, 그죠? 2분의 y 다 더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중점의 좌표 아니겠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얼마죠? 1,4를 지난다라는 거죠. 자, 기울기가 2였으니까 심플하게 끝나죠? 거기다 대입하면 y-3 기울기 2짜리 x-1 따라서 y는 2x 얘가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넘겨 계산하면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그냥 저게 답이네요. 주관식이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는데 이 공식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고요. 여기에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 기울기는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게 4고요. 요게 8이다 보니까 약분하면 얘가 2가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므로 y는 2x-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요청했죠? a,-7을 갖다가 지난다라고 한 것 같아서 대입을 해보니까 -7은 2a-가 3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a는 -2가 하나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요청했죠? 5, b를 지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b는 10-3이니까 b는 7이 되는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뭐해라? 더해라. 그래서 정답은 5가 되는 걸 또 확인이 되겠죠. 1017번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주관식이었나요? 객관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답을 해서 5번의 정답을 취하게 되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재미난 문제? 재미나다기보다는 표현법이 독특한 건데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절편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절편으로 표시한다는 게 뭐냐면, x절편이 a, y절편이 b가 되면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a분의 x 더하기가 b분의 y는 1이다 라고 잡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다 a 집어넣고 0, 즉 절편은 어차피 y절편은 x절편 0이니까 얘는 어차피 a,0이잖아요. a,0을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으로 한번 보면 실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x절편이 y절편의 몇 배다? 2배다. 그죠? 문제 보니까 x절편이 y절편이 2배다. y절편이 b라고 한다면 x절편은 뭐가 될까요? 2배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런데 뭐를 지납니까? 2,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끝납니다. 확인해 볼까요? 2b분의 2는 약분하면 b분의 1일 것이고, 여기 뒤에는 b분의 3일 거여서 1이 들어가면서 b분의 4가 1이어서 결과적으로 b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확인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b를 4를 딱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8분의 x.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분의 y는 1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표현법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절편들로 기록되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아까 조금 전에 1이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문제 마무리하죠. 자, 일단 문제를 한 번 더 쓰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24번부터 진행이 됩니다.
1024번 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024번은 직선에 한 직선이 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직선의 경우는 한 직선이 있으려면 당연히 AB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기울기나 BC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나 CA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울기가 똑같아야죠. 직선은 기울기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A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을 K- 얘는 7-K 이렇게 잡아주면 AB가 하나 등장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BC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쓸까요? 5-가 K분의 11-7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뭐 할 것이다? 네, 같을 것이다 라고 잡아주면 좌변의 수식은 K-1분의 7-K 우변의 식은 5-K분의 A가 4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4K 얘가 -4가 이렇게 계산해보면 K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12K 더하기 얘가 35가 되는 게 확인됩니다. 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35요. 그래서 넘겨주면 K제곱 마이너스가 16K 플러스 얼마? 39는 0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1,K, K,7, 5,11이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AB의 기울기는 그죠? K에서 1 뺐고 7에서 K를 갖다 빼는 형태가 증가량분의 증가량 잡은 거고 BC라고 하는 건 이거의 제곱 뺐을 때 5-K 이거의 제곱 갖다 빼면 7이니까 이게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을 치는데요. 이렇게 치면 얘가 4K-4 그 다음에 요거 갖다 치면 얼마가 되냐면 K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요식 나오네. 요식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K값을 뭐를 구하려면 합을 갖다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K값 합을 갖다 계산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합을 갖다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두 근의 합은 근각계수 관계에서 -A분의 B 얼마가 됩니까? 16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점의 일직선이 있다는 출제 비율이 좀 높은 문제인데 그 경우는 기울기 비교해서 같더라라고 잡아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027번입니다. 1027번은 삼각형 ABC를 복잡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A를 지나면서 넓이가 2등분 된다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어떤 형태가 평행한 선이 존재를 했을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밑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밑변의 길이를 내가 B다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하고 넓이를 T다라고 하면 S 대 T다라고 하는 넓이의 비율은 닮은 비가 아닌 밑변의 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라는 거죠. 그 이유는 높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유하다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높이 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높이에서 비율 잡으면 이게 다 똑같은 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과 동일하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A를 지나면서 이 넓이를 2등분한다. 넓이를 2등분한다는 것은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1대1의 비율이 등장할 거니까. 그 말은 뭐죠? 요 점, 즉 이 점이 뭐더라? BC의 중점이더라. 그럼 얼마가 되죠? 두 개를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2분의 다 더해가 4, 2분의 다 더해가 얘가 -2 이렇게 등장이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L의 방정식은 뭐죠? 1,4와 4,-를 지나는 거니까 y-4, x-1. 쌤은 가급적이면 부호가 양수인 거를 보통 선택해서 잡아요. 계산에 실수가 좀 없어지려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뭐가 들어갑니까? 기울기가 들어가는데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이니까 4-1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4를 갖다 빼야 되겠죠? 이렇게 갖다 빼주면 3분의 -6은 얘가 -2가 되면서 이렇게 수식이 되네요. 따라서 y는 요와 같은 수식으로 진행되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니까 정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의 답으로 존재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엔 얘는 중점도 알아야 되겠고 지나는 두 점을 통해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표현법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30번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도대체 이 말이 뭐냐라는 거야. 이 말이 뭐고 도대체 이 말이 뭐냐라는 건데 부등호의 기본적인 계산에서
곱셈에서 양수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야? 부호가 같은 부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곱해서 음수가 나왔던 얘기는 얘가 다른 부호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살펴봤을 때 C는 공통인데, 그죠? C는 공통인데 A, B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직선을 그릴 건데, 저는 직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X절편과 Y절편으로 주로 그립니다. 그러면 X절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Y에다 0을 집어넣는 형태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 제로가 됩니다. 두 번째, Y절편은 X에다 제로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때가 0, 마이너스가 B분의 C가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합시다.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같은 부호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AC가 같은 부호면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얘는 음수의 절편의 위치를 갖습니다. Y절편은요, 분명히 다른 부호였는데 다른 부호였기 때문에 나눗셈도 다른 부호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거 뭐가 되죠? 얘가 양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X절편 찍을게요. 음수 여기 있죠. Y절편 찍을게요. 양수 여기 있죠.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X절편, Y절편.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니까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의 답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편 중심으로 해석하되 같은 부호, 다른 부호 이렇게 해석. 곱셈과 나눗셈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다시 한번 문제 써드리도록 할게요. 정리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같은 유형으로 아주 한등식에 관한 표현법입니다. 우리가 그 고등사 상해 앞쪽에 보시면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단어들을 보셨을 텐데 그게 여기서 직선에서 한 번 더 적용이 됩니다. 일단 보통 어떤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형태는 반드시 그 문자가 1차식이면 묶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이 식을 한번 묶어보니까 얘가 2x가 발생이 되고요. 여기는 y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3이 되네요. k라는 문자를 묶어보니까 남은 거를 묶어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얘가 2y 얘가 마이너스 얘가 4가 되네요. 그럼 k 값에 관계없다. 무슨 얘기였죠? 요게 막 변해도 항상 0이 될 수 있으려면 앞쪽이 0 그러면 자동으로 얘도 0이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식을 연립을 할 겁니다.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니까 이렇게 하나, 마이너스 x 더하기가 2y 마이너스 4도 0이 하나 이렇게. 근데 연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가감법을 쓰는데 여기 x의 개수가 안 맞네요. 그래서 아래쪽을 2배. 그래서 이 두 식을 뭐 해보자? 연립을 하는데 덧셈 할까요? 그러면 없어지고요. 얘가 5y 마이너스 5는 0이 되면서 y는 1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y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P라는 점이 항상 K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는 걸 우리가 알겠죠. 그렇다면 원점으로부터 이 P점까지 거리, OP의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의 차이의 제곱, 루트 5다라는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033번에 대한 형태는 정답은 3번인데 문제는 K값에 관계없이라는 항등식 표현을 통해서 문제가 접근이 된다. 그거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경우에는 주로 이런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단서가 있을 때 항상 정점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자, M에 관한 문자가 있으면 직선을 못 그리는데 그럼 얘도 M으로 한번 좀 묶어보자라는 건데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얘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제로가 되려면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X는 마이너스, Y는 1이 되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교점을 일사에서 갖는다라고 했어.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요 아래쪽에 M자리가 붙어있는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요. 그게 뭐죠? 마이너스 1,1인 거죠. 자, 마이너스 1,1은 여기 있겠다. 그래서 요 점을 하나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라고 요청이 되어 있었냐면 요 직선을 찾는데 요 직선은 참고로 Y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이 아래쪽에 M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무리 M이 변해도요. 어차피 얘는 이 점에 매여 있습니다. 무조건 저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이 경우는 교점이 일사분면에서 안 생기고 얘는 일사분면에 생기니까 뭔가 경계를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 어떤 지점? 일사분면이라는 경계. 그게 어디 있을까 봤더니 첫 번째는 여기네요. Y절편. 두 번째는 어디냐면 여기네요. 즉 절편 기준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 무슨 소리야? 사이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교점이 여기 일사분면에 생기니까 요 경계와 요 경계를 찾아보려고요. 어떻게 찾느냐? 선생님 여기는 0,1을 지날 때잖아요. 여기다가 0,2를 갖다 뿅 하고 대입을 해보면 이때 M의 값이 제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M-1이 0이어서 얘가 M의 값이 얘가 1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 경우는요 2,0이니까 여기다 2,0을 빡 집어넣으면 2mm, 3m 더하기 1은 0이 되어서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버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를 가지려면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 등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절편은 축이지 이 해당되는 사분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M의 값의 범위는 이게 됩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1036번도 해결이 될 수 있었겠죠. 범위 잡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1041번인데 자, 1041번은 표현 자체가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약간의 개념 설명을 해드리면 개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1차 결합이라고 했을 겁니다. 수업 때는요. 이렇게 가는 형태였던 거죠. 즉 1차 결합에 의해서 직선과 직선의 요 K배열 그럼 뭐냐 이거와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게 하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하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납니까? 4, 마이너스를 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4, 마이너스를 지난다라고 잡으면 되죠. 그럼 8에서 1 빼고 4 빼니까 얘가 3이 되고요. 8에서 3 더하면 11에다 4 더하니까 얘가 15K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K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 계산한 결과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y-4 가로에 마이너스 5분의 1 가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요게 계산이 예쁘게 나오려면 당연히 여기 양변에다가 뭐를 갖다 곱해? 5를 갖다 곱하면 문제가 없겠죠. 계산이 깔끔해지겠죠. 자, 10x에서 2x 갖다 뺐더니 얘가 8x가 되고요. 5y에서
플러스 3y가 됐던 얘가 8y가 되고요. 마이너스 20에서 얘가 4를 갖다 빼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얼마가 되냐면 24가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파면 나눠봤더니 이런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게 된다고 했었으니까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마산 비율이 똑같으니까 우리 여기서 A 값을 얼마로 개수 1로 B의 값도 얼마로 1로 잡아야 똑같아진다는 거 확인하겠죠. 그래서 1 집어넣어보니까 얼마가 된다? 3이 된다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즉 항등식적인 표현 3가지가 언급됐는데 실제 시험 출제는 보통 이쪽에서 이루어집니다. 4분면화가 언급되면서 그리는 거니까 이런 절편들 지나는 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림으로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이 고점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은 형태의 1차 결합의 수식을 만든다는 것도 왜 그런지 한번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일단 한번 마무리 하고요. 자, 이제 남은 게 이제 한 4개, 8개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한 2번 정도에 2번 혹은 3번 정도 마무리 빨리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를 쓸게요. 쌤으로 혹시 정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꼭 여기 보고 풀든 먼저 풀고 모르는 것만 찾아보든 하시고 나머지 문제들도 꼭 한 번씩 다 풀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 이제 더 다른 뭐 C단계라든가 뭐 모의고사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더 높은 난이도의 일품이라든가 이렇게 좀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1044번부터 두 종류네요. 자, 일단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개념 설명 간단하게만 좀 해드리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꼴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음함수꼴. 방정식은 항상 얘가 제로로 맞춰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건데 그게 일반형으로는 비율이 같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수직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AA' 더하기 BB' 이 얼마다? 0이다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일단 평행부터 찾죠. 평행은요 어떻게 됩니까? 평행이라고 하는 수식은 여기 보시니까 K분의 K-2라는 수식과 마이너스 1분의 3이라는 형태가 같아지면 될 것이고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의 곱의 덧셈이죠. 요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 K에 K-2에 마이너스 3이 제로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씩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죠. 자, 대각선이 곱해보니까 3K가 마이너스 K 플러스가 2가 되어서 K는 2분의 1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2분의 1 달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경우는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인데요. 그럼 이때 K는 인수분해에 따라서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베타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잡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K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접근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경우는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인데요. 그럼 이때 K는 인수분해에 따라서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베타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잡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K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접근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속에 물어보는 거 이 두 개를 뭐 해봐라? 곱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 곱셈은 얼마나? 2분의 3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48번입니다. 자, 세 직선이 존재를 하는데 쌤 여기는 기울기 알려주고 얘는 y절편 알려주고 둘 다 알려주네요. 일단 얘부터 그려보니까 이런 느낌, 얘도 그려보니까 이런 느낌인데 얘가 참고로 수직이야. 마이너스 1과 기울기 1이니까. 자, 그렇다면 요 직선인데 기울기를 모르고 y절편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이거랑 평행하거나 아니면 이거랑 평행해주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그럼 첫 번째 있는 이 상황 얘랑 얘가 평행하는 건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A는 1이었고 이것도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A는 이때가 당연히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렇게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만 요 점을 이 직선이 지나버리면 되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또 다른 직선을 여기다 품어버리면 이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점의 좌표가 먼저 필요했구나. 그럼 요 두 개를 연립을 한번 해보시면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로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얘가 1,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점이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값은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48번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더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요거랑 요거 더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얘가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다 보니까 없어져서 정답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3이 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평행하거나 그 두 직선을 통해 만들어진 교점을 얘가 새롭게 들어가더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 그림을 먼저 그렸는데 A하고 B는 다 알려주는데 수직이다. 그리고 얘가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저는 이 점부터 먼저 찾고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A에 얘가 1대2로 내분합니다. 자, 그럼 그 내분하는 점을 P다라고 요청하면 내분점은 두 개 비율을 더하게 돼 있고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의 덧셈이죠. 2에다가 마이너스 8 더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됐고 마이너스 5에다 마이너스 4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9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P는 이렇게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제자가 뭐라 그랬어? 1051번에서 수직이래요. 누구의? 요 직선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A, B의 기울기 찾아야지. 어떻게 찾더라? 이거에서 이거. 그죠? 2에서 마이너스 4를 갖다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 갖다 빼고 이거 얼마가 돼? 6분의 마이너스가 3 즉 요게 기울기더란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였으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역수의 마이너스니까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기울기가 2면서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다시 1051번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요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2대1로 내분하는 점 요거 하나 찾았고 여기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A, B를 지나는 기울기 찾았고 자기 자신의 기울기 찾았고 그래서 대입했더니 이게 되잖아. 정답에서 얼마가 된 거니? 2x 플러스 이게 우리가 원하는 1051번의 정답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시면 여기 파트도 게임 끝났죠. 자, 그러니까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대부분 그리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일반형의 평행과 수직 조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평행과 보통 교점을 지난다는 거 내분점 또 나오죠? 수직인 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자꾸 반복되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운 문제도 물론 풀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문제 갖고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문제 남았네. 5문제. 빠르게 풀면 한 1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빨리 한번 풀고 이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55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A하고 B라는 점이 언급되어 있고 중점이 지나면서 수직이다. 즉 수직 이등분선의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수직 이등분은 먼저 수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A하고 B 사이의 기울기를 먼저 계산하면 2에서 마이너스 4를 뺀 게 x의 증가량, 마이너스에서 3을 갖다 뺀 게 y의 증가량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얘가 얼마? 2분의 3의 기울기를 가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 2등분. 2등분은 이거랑 이거의 중점인 m을 지난다는 표현인데 m의 좌표는 2분의 x 단위에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2분의 y 단위하면 2분의 2니까 얘도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지난다는 걸 알았죠. 그럼 우리는 아까 우리가 지나는 점 하나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기울기 얼마? 2분의 3짜리 표시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3x 더하기가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2를 갖다 곱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3x-가 2y 플러스 얘가 5는 0이 됩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나는 점과 기울기 찾았으니까요. 그럼 여기랑 비교를 했더니 A의 결과는 3이 되고 B의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두 개를 덧셈하면 1이 됩니다.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의 수직이라는 것은 역수의 마이너스 1이다 하나 기억하시고 중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중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59번은 이 직선의 이름이 L이 됩니다. 근데 걔는 얘를 지낸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네,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공식은 요 0,2로부터잖아요. 공식은 꼭 개념 확인하세요. 자, mx-y 더하기 m은 제로라고 하는 요거랑 0,2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했더나? 디스턴스가 네,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0하고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가 m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일단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 속에서 얼마더라? 네, 루트 5도라. 여기 있잖아, 루트 5도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식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나는 점 표시하고 0,2 잡아서 공식 잡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꿔줄까요? 그럼 얘가 루트의 5m제곱 더하기 5가 됩니다.
자,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끝이. m의 제곱 마이너스가 4m 더하기가 4가 오른쪽이 5m 제곱 더하기 5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넘겨가 보니까, 일로 가보니까 4m의 제곱 플러스가 4m 플러스 1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2m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m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몇 번입니까? 얘가 1059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다 하는 거야. 그래서 공식 한번 다시 꼭 보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한 거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좌표로 언급됐을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드렸냐면 점과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온 뭐를 써라? 신발금 공식을 써라.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풀어버릴 건데요. 어떻게 쓰죠? 처음 좌표를 써주시고 두 번째 좌표를 순서대로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처음 썼던 거 한 번만 다시 써주라고요. 그리고 먼저 오른쪽 대각선의 곱셈들의 결과물들을 좀 알려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가 1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에서 여기 요 대각선의 개수를 찾아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28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요.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그래서 잡아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는 2분의 1의 절대값 요거 계산해 봤더니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 보니까 얘가 32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6의 절대값이 56이니까 2로 쪼개면 얼마? 28이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겠죠. 원래 조금 더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원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하시고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디스턴스 잡으시고 요 두 점 사이 거리 계산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잡아도 돼요. 근데 좌표가 3개가 명백하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신발금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해서 소개를 좀 같이 드렸으니까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두 문제. 자, 첫 번째 문제가 1067번과 1071번입니다. 이 마지막 두 개 얼른 풀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직선은 요거랑 요걸 잘 보시면 기울기가 같아서 평행한 겁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평행한 두 직선은요,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아무 점이나 잡아요. 대신 계산이 좀 편한 걸 잡는데 저는 x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y가 8 나오는 것 같아서 0,8이라는 점을 하나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직선 사이의 거리,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 0,8의 디스턴스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0, 8 집어넣으면 절대값 8-k가 나오죠. 자, 이것이 문제에서 얼마? 루트 10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8-k는 루트 10, 루트 10 곱하면 얘가 10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를 다시 좀 고쳐주면
8-k나 k-8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k-8은 하나는 10이 되고 k-8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k는 18과 k는 마이너스 2인데요. 문제는 양수 k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답을 18로 가져가면 된다. 평행하다는 거 확인하고 한 점을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걸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제가 여기다 타이틀을 좀 붙여놓을게요. 이게 각의 2등분선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봐보자. 이거랑 이거는 기울기가 달랐으니까 만나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수직으로 만나는데 뭐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라고 요청했냐면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와 이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간에 뭐가 돼요? 같은 그와 같은 P라는 점의 자취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그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저는 P의 좌표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일단 실제로 여기를 H1, H2라고 해서 저는 PH1의 길이를 직접 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 1 더하기 4분의 뿅 들어가면 절대값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pH2를 제가 거꾸로 좀 풀어서 써주면 얘는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얘가 4 더하기 1이었고요. xy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명히 이거랑 이 거리 같다고 해서 같다라고 잡으면 분모끼리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까도 절대값 계산 풀어드릴 때 양쪽에 절대값 아닌 미지수가 가득 차 있으면 어느 한쪽을 기준적으로 한 번은 더해주고 덧셈의 부호를 써주고 한 번은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해보잖아요. 넘어오면 x-얘가 y, 얘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놈이 하나 나오고요. 요거 넘겨주면 3x 플러스 얘가 3y라는 형태가 0이라는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두 놈의 정체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어떤 거냐면 실제 P는 이겁니다. 즉 이 내각, 예각을 쪼개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도 P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을 쪼개는 형태도 있다 보니까 이 자취의 이름을 각의 2등분선의 자취라고 얘기했던 거죠. 실제로는 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원점을 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빵빵 안 맞죠. 빵빵 집어서 맞았으니까 이 내용의 숫자를 좀 줄여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제로다. 그래서 이게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정답되는 거 확인됩니다. 자, 이로써 지금 정과좌표 직선의 방정식을 다 문제를 30개를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히 보시고 상 문제건 중간에 있는 문제 다 푸시고 뒤에 시단계까지 접근해서 일단 직선을 보시면 되는데 정과좌표에서 중요했던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거리,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그 다음에 이쪽 뒤쪽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관계, 수직이냐 평행이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그런 거 타이틀로 다시 보시고 또 다른 유사한 거 한번 풀어보시면 분명히 또 오답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날 만날 거고 다음 주 수요일날에는 원의 방정식 시간이 좀 더 허락이 되면 원방하고 도형계정을 한꺼번에 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일주일 동안 잘 쳐다보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